조선의 한 시골 마을엔 바보 머슴이라 불리는 사내가 있었습니다. 말은 느리고 눈치는 더디지만 그 눈엔 늘 누군가를 향한 따뜻한 빛이 머물렀지요. 그리고 그 집엔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낸 과부. 모든 감정을 꾹꾹 눌러 담고 살아가는 슬픈 눈동자의 여인이었지요. 하지만 어느 날 도련님이 내려왔습니다. 잘생기고 똑똑한 양반 손자 그가 여인에게 다가서면서 그 평온한 집엔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말 못하는 머슴, 외로움에 지친 과부, 욕망에 흔들리는 양반. 이 이야기의 끝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전라도 깊숙한 산골 마을에 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안개가 서서히 걷히며 초가집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이 고요한 마을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양반댁 머슴 이덕원이었습니다. 또 새벽이구나. 덕원은 방에서 일어나며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그의 얼굴은 30이 넘었지만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표정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말도 더디고 행동도 느렸지만 그 눈만큼은 언제나 따뜻했죠. 마당으로 나온 덕원은 먼저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두레박을 내려 물을 길어 올리는 동작 하나하나가 정성스러웠어요. 물동이에 물을 가득 채운 뒤 그는 안채 쪽을 살짝 바라보았습니다. 안채 창문 너머로 검은 옷을 입은 여인의 그림자가 어른거렸어요. 윤씨 과부였습니다. 28의 나이에 남편을 잃고 혼자가 된 지 벌써 3년째. 그녀는 늘 검은 옷만 입고 지냈습니다. 저분도 일찍 일어나시는구나. 덕원은 작은 소리로 말하며 물동이를 들어 올렸어요. 그의 마음 한편에는 늘 윤 씨에 대한 걱정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말을 건네고 싶었지만 신분의 차이와 자신의 어눌함 때문에 감히 다가갈 수 없었죠. 한편 안채에서는 윤 씨가 조용히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신 후 혼자 살림을 꾸려가는 일이 쉽지 않았지만 그녀는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해나가고 있었어요.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윤 씨는 한숨을 내쉬며 밥을 안 쳤습니다. 매일매일이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었지만 그 속에서 그녀는 자신만의 평화를 찾으려 노력했어요. 덕원은 마당에서 장작을 패기 시작했습니다. 도끼를 들어 올리고 내려치는 동작이 리듬감 있게 이어졌어요. 비록 말은 더디지만 손은 빨랐고 무엇보다 성실했습니다. 텅, 텅, 텅. 장작 패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어요. 이 소리는 윤 씨에게도 들렸고 그녀는 문득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 사람은 참 성실하구나. 윤 씨는 창문 너머로 덕원의 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를 바보 머슴이라고 불렀지만 그녀가 보기에는 그저 순수하고 착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떠오를 무렵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우물가에서 물을 기르러 온 안악들이 덕원을 보며 작은 소리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저 바보 머슴, 오늘도 부지런하네. 말은 더디지만 일은 잘한다니까. 그래도 좀 답답하지 않아. 한마디 하는데 한참 걸리잖아. 덕원은 사람들의 시선을 느끼며 어깨를 살짝 움츠렸어요. 그들의 말이 들리지 않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계속했습니다. 뭐라고 하시는 거 같은데 그의 마음속에는 늘 이런 생각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르게 행동할 수도 없었죠. 이때 안채에서 윤 씨가 나왔습니다. 검은 치마 저고리를 단정히 입고 머리를 곱게 빗어 넘긴 그녀의 모습은 슬픔 속에서도
품격을 잃지 않았어요. 덕원은 그녀를 보자마자 하던 일을 멈추고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마님. 윤 씨는 덕원의 인사를 받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덕원 씨. 이 짧은 대화 속에서도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따뜻함이 흘렀습니다. 신분의 차이는 있었지만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느껴졌어요. 덕원은 윤 씨가 지나간 후에도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의 눈에는 연모의 감정이라기보다는 그저 한 사람에 대한 깊은 배려와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 분이 행복하셨으면 좋겠는데 그의 마음은 단순했지만 진실했어요. 윤 씨가 슬퍼하지 않고 편안하게 지냈으면 하는 바람뿐이었습니다. 한편 마을 안악들은 윤 씨를 보며 또 다른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저 과부 참 곱긴 하지만 젊은 나이에 혼자 사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재혼은 안 하나 저런 미인이 혼자 있기엔 아까운데 윤 씨는 사람들의 시선과 수군거림을 느끼며 조용히 자신의 길을 걸어갔어요. 그녀의 뒷모습에는 말할 수 없는 외로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내가 어떻게 보일까? 그녀 역시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삶을 바꿀 수는 없었죠. 덕원은 다시 자신의 일로 돌아갔습니다. 마당을 쓸고 헛간을 정리하고 장작을 쌓는 일들이 그의 하루를 채웠어요. 단조로운 일상이었지만 그는 매일매일을 성실하게 살아갔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늘 윤 씨에 대한 걱정이 자리하고 있었지만 감히 그것을 드러낼 수는 없었어요. 다만 그녀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묵묵히 해나갈 뿐이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오르고 마을은 평소와 다름없는 평화로운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 속에는 이미 작은 변화의 씨앗이 뿌려져 있었어요. 바보 머슴과 과부, 두 사람의 만남이 만들어낼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며칠 후 마을에 새로운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말을 타고 당당하게 들어오는 젊은 양반의 모습에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집중되었어요. 바로 양반댁 손자 이도진이었습니다. 아, 도련님이 오셨구나. 마을 어른들이 반갑게 인사를 건넸지만 도진은 건성으로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어요. 25의 나이에 잘생긴 외모와 당당한 체격을 지닌 그는 자신의 매력을 잘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양반댁 대문 앞에 도착한 도진은 말에서 내려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의 등장은 마치 잔잔한 연못에 돌을 던진 것과 같았습니다. 덕원은 마당 한편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도진의 화려한 옷차림과 당당한 걸음걸이가 자신과는 너무나 다른 세상의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도련님이 오셨구나. 덕원은 본능적으로 한 발 물러섰어요. 신분의 차이를 온몸으로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편에는 묘한 불안감이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 안녕하셨습니까? 도진은 사랑채로 들어가며 큰 소리로 인사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했어요. 오, 도진아, 잘 왔다. 과거 공부는 어떻게 되어가느냐? 예, 할아버지. 서울에서는 너무 시끄러워서 집중이 안 되더군요. 그래서 이곳에서 조용히 공부하려고 내려왔습니다. 도진의 말은 매끄러웠지만 그 속에는 다른 의도가 숨어 있었어요. 사실 그는 서울에서 여러 문제를 일으켜 잠시 피해온 것이었습니다. 안채에서 윤 씨는 창문 너머로 도진의 모습을 보았어요. 젊은 양반의 등장에 그녀는 본능적으로 경계심을 느꼈습니다. 젊은 양반이 오셨구나.
조용했던 집안이 어수선해지겠네. 윤 씨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어요. 그녀는 이미 여러 번 젊은 남자들의 시선을 받아본 경험이 있었고, 그런 시선들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도지는 안채에서 윤 씨와 함께 밥상을 받았어요. 할아버지는 연세가 많아 일찍 주무시곤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두 사람만 남게 되었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주머니. 아닙니다, 도련님. 윤 씨는 정중히 대답했지만 도진의 시선이 자꾸 자신에게 머무는 것을 느꼈어요. 그 시선에는 단순한 예의 이상의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도진의 행동은 점점 대담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윤 씨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그가 슬그머니 나타났어요. 아주머니, 혼자 하시기 힘드시죠? 아, 도련님, 깜짝 놀랐습니다. 윤 씨는 뒤돌아보며 당황했어요. 도진이 너무 가까이 다가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도련님은 공부하러 가십시오. 윤 씨는 한 발 뒤로 물러서며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도진은 쉽게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아주머니는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이런 시골에 계시기엔 너무 아까우세요. 도련님, 그런 말씀은. 이때 마당에서 덕원이 이 장면을 목격했어요. 부엌에서 들려오는 대화 소리와 윤 씨의 당황한 목소리에 그의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뭔가 이상한데. 덕원은 직감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느꼈어요. 비록 말은 더디지만 사람의 마음을 읽는 능력만큼은 남달랐거든요. 덕원은 부엌 문 앞에서 서성였어요. 들어가서 윤 씨를 도와야 할지 아니면 신분을 생각해 물러나야 할지 고민되었습니다. 저기, 도련님. 결국 덕원은 작은 목소리로 말을 걸었어요. 도지는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뒤돌아보았습니다. 뭐야, 너는? 물동이를 채워야 해서요. 도진의 눈에 차가운 빛이 스쳤어요. 이 바보 머슴이 자신의 기회를 방해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급한 일이야? 나중에 하면 안 되나? 그런데 마님께서 물이 필요하시다고. 덕원은 더듬거리며 말했지만 윤 씨를 걱정하는 마음만큼은 분명했어요. 윤 씨는 덕원의 등장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의 순수한 마음이 자신을 어려운 상황에서 구해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덕원 씨. 물이 필요해서요. 그녀는 덕원에게 고마운 눈빛을 보냈어요. 말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깊은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도지는 더 이상 머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부엌을 나갔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분명히 불쾌함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바보 머슴 주제에. 그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사랑채로 향했어요. 하지만 포기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욱 집요하게 윤 씨에게 접근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죠. 덕원은 조용히 물동이를 채웠어요. 윤 씨는 그 옆에서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특별한 대화가 오가지 않았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전해졌어요. 고맙습니다, 덕원 씨. 아, 아닙니다, 마님. 사랑채 창문에서 도진이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의 눈에는 질투와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여인이 바보 머슴에게 고마워하는 모습이 못마땅했거든요. 저 바보 같은 놈이. 감히. 도진의 마음속에는 덕원에 대한 적개심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윤 씨를 차지하려는 욕망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이렇게 세 사람의 운명이 얽히기 시작했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윤 씨를 지키려는 덕원, 평온한 삶을 원하는 윤 씨. 그리고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도진. 조용했던 마을에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덕원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도진이 윤 씨에게 접근하려는 시도가 날로 노골적이어지고 있었거든요. 새벽마다 마당에 나와 안채를 바라보는 덕원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마님이 불편해하시는 것 같은데 그의 순수한 마음으로도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서 답답했어요. 한편 도진은 더욱 적극적으로 윤 씨에게 다가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오후 그는 정원에서 꽃을 따서 윤 씨에게 건네려 했습니다. 아주머니, 이 꽃이 아주머니만큼 아름답지는 않지만 받아주시겠습니까? 도련님,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윤 씨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하지만 도진은 계속해서 꽃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 받을 수 없습니다. 도련님께서는 공부에만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윤 씨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거부의 의사가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도진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주머니는 너무 경직되어 계십니다. 인생을 좀 더 즐기시면 어떨까요? 도련님, 윤 씨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어요. 그녀의 인내심이 서서히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덕원은 충격을 받았어요. 손에 들고 있던 농기구가 땅에 떨어졌지만 그는 그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도련님이 마님을 괴롭히고 계시는구나. 덕원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일어났어요. 비록 말은 더디고 행동도 느렸지만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능력만큼은 누구보다 분명했거든요. 덕원은 조심스럽게 두 사람이 있는 곳으로 다가갔어요. 신분을 생각하면 감히 끼어들 수 없는 일이었지만 윤 씨를 지켜야 한다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저기, 도련님, 또 너야? 이번엔 뭔 일이냐? 도진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역력했어요. 매번 중요한 순간마다 나타나는 덕원이 거슬렸거든요. 마님께서 불편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덕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윤 씨는 덕원의 말에 놀라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지금 뭐라고 했냐? 도진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바보 머슴이 감히 자신을 가르치려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감히 머슴 주제에 나를 가르치려 하다니. 도진은 화를 내며 덕원의 가슴을 밀었어요. 덕원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지만 윤 씨 앞에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도련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뭘 안다고? 윤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두 남자 사이에 서서 상황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그만하십시오, 도련님. 덕원 씨도 물러나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권위가 담겨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저는 조용히 지내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윤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안채로 들어갔어요. 그녀의 뒷모습에는 깊은 피로가 배어 있었습니다. 혼자 살아가기도 힘든데 이런 일까지 겪어야 한다는 것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도련님, 죄송합니다. 덕원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전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윤 씨를 지킨 것이니까요. 도진은 덕원을 노려보았어요. 그의 눈에는 복수심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좋아, 바보 머슴. 내가 그렇게 나온다면 각오해라. 그는 이를 악물며 사랑채로 향했어요. 마음속으로는 덕원을 어떻게 혼내줄지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도지는 사랑채에서 혼자 술을 마셨어요. 술이 들어갈수록 그의 분노는 더욱 커졌습니다. 감히 머슴 주제에 나를 막다니. 술에 취한 도진의 눈에는 위험한 빛이 돌았어요. 그는 윤 씨를 차지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편 안채에서는 윤 씨가 잠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오늘 있었던 일들이 자꾸 떠올라서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녀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이 집을 떠나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갈 곳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마당에서는 덕원이 밤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별들이 반짝이는 하늘을 보며 그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마님을 어떻게 지켜드릴 수 있을까? 그의 마음은 간절했지만 자신의 신분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도지는 마당에서 일하는 덕원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했어요. 야, 너 이 마당 제대로 안 쓸었네. 예, 저는 깨끗이 쓸었는데요. 뭐, 나한테 말대꾸 하는 거야? 도지는 일부러 트집을 잡았어요. 덕원을 괴롭혀서 이 집에서 쫓아내려는 계획이었습니다. 결국 도지는 덕원을 때리기 시작했어요. 덕원은 맞으면서도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굴복하지 않는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아파도 참을 수 있어. 마님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덕원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윤 씨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요. 이렇게 갈등은 점점 심화되어 갔습니다. 도진의 집요한 괴롭힘, 윤 씨의 깊어가는 고민, 그리고 묵묵히 버티는 덕원. 세 사람의 운명은 점점 더 복잡하게 얽혀가고 있었어요. 폭풍 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더 큰 사건이 일어날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어느 깊은 밤, 도지는 마침내 위험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술에 취한 채로 안채를 향해 몰래 걸어갔어요. 달빛도 구름에 가려져 어둠이 깊었습니다. 오늘 밤에는 반드시. 그의 눈에는 욕망과 집착이 뒤섞여 있었어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조급함이 그를 이성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도지는 윤 씨의 방 앞에 도착했어요. 안에서는 고요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 문을 열려고 했어요. 아주머니, 이제 더 이상 거절하실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뒤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련님, 안 됩니다. 덕원이 어둠 속에서 나타났어요. 그는 며칠째 밤마다 몰래 마당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윤 씨에게 위험이 닥칠 것을 예감하고 있었거든요. 뭐, 또 너냐? 도지는 깜짝 놀라며 뒤돌아보았어요. 예상치 못한 덕원의 등장에 당황했습니다. 도련님, 이건 잘못된 일입니다. 덕원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단호했어요. 윤 씨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함이 그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감히 내가 나를 막아. 너 같은 머슴이? 저는 머슴이지만 사람입니다. 마님도 사람이십니다. 덕원의 말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의 순수한 마음이 만들어낸 용기였습니다. 이놈아. 도지는 분노에 차서 덕원에게 달려들었어요. 두 사람은 뒤엉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덕원이 힘은 셌지만 양반에게 대들 수는 없어서 주로 맞기만 했어요. 쿵, 쾅. 큰 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윤 씨가 소음을 듣고 방에서 나왔어요. 어둠 속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보고 그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도련님, 덕원 씨, 무슨 일입니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당황이 섞여 있었어요. 도지는 바닥에 넘어진 채로 윤 씨를 바라보았어요. 자신의 추악한 의도가 들킬까봐 두려웠습니다. 아, 아주머니. 이건, 도련님, 이 밤중에 왜 제 방 앞에 계신 겁니까? 윤 씨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상황을 대충 짐작할 수 있었거든요. 덕원은 윤 씨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마님, 죄송합니다. 제가 더 일찍 막지 못해서.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윤 씨를 걱정하는 진심만큼은 분명했어요. 덕원 씨, 고맙습니다. 윤 씨는 덕원의 진심을 알 수 있었어요. 이 순박한 머슴이 자신을 지키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깨달았습니다. 아주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그냥. 도지는 급하게 변명하려 했지만 이미 상황은 명백했어요. 윤 씨의 차가운 시선이 그를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더 이상 변명하지 마십시오. 윤 씨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거부감이 담겨 있었어요. 이때 큰 소동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횃불을 든 사람들이 양반댁으로 몰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도둑이라도 든 건가?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상황은 점점 복잡해져 갔어요. 윤 씨는 마을 사람들 앞에 당당히 섰어요. 떨리는 마음이었지만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어요. 사람들은 조용해지며 그녀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도련님께서 저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하려 하셨습니다. 덕원 씨가 저를 지켜주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어요. 양반댁 손자가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말인가요? 양반이 그런 일을? 하지만 윤 씨 말이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도지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자신의 추악한 행동이 마을 전체에 알려진 것입니다. 저는, 그는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사실이었으니까요. 마을 사람들은 덕원을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바보 머슴이라고 무시했던 그가 사실은 가장 용감하고 정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덕원이가 과부를 지켜준 거구나. 우리가 그동안 잘못 생각했네. 말은 더뎠지만 마음은 가장 빨랐던 사람이었어. 며칠 후 윤 씨는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이 집에 머물 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지. 그녀의 얼굴에는 슬픔보다는 희망이 보였어요. 힘든 상황이었지만 자신의 존엄을 지켜낸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덕원은 말없이 윤 씨의 짐을 들어주었어요. 그녀가 어디로 가든 마지막까지 도와드리고 싶었습니다. 덕원 씨,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마님께서 행복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두 사람의 마지막 대화는 간단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신뢰와 감사가 담겨 있었어요. 윤 씨와 덕원은 함께 마을을 떠났어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마을 사람들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저 두 사람 어디로 갈까? 덕원이 참 의리 있는 사람이었구나. 윤 씨도 당당하게 잘했어. 창문에서 도진이 멀어져 가는 두 사람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얼굴에는 후회와 자책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왜 그런 짓을?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의 욕망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마을 사람들은 덕원에 대해 다시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덕원이 말이 더디긴 했지만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빨랐지. 진정한 용기가 뭔지 보여준 사람이야. 신분은 낮았지만
인품은 가장 높았던 것 같아. 몇 년이 흘렀지만 덕원과 윤 씨는 마을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그들의 이름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신분보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약한 자를 지키는 것이 진짜 용기라는 것을. 먼 곳에서 윤 씨와 덕원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신분의 차이는 여전했지만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평온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덕원은 여전히 말이 더뎠지만 그의 진실한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았어요. 윤 씨도 처음으로 진정한 평안을 찾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 이야기는 마을의 전설이 되었어요. 마을 할아버지들이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교훈적인 이야기로 전해졌습니다. 얘들아, 사람의 가치는 신분이 아니라 마음에 있단다. 진정한 용기는 약한 자를 지키는 것이고, 순수한 마음이 결국 모든 것을 이기는 거란다. 그렇게 바보 머슴덕원과 과부 윤 씨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깊이 새겨졌어요. 그들이 보여준 것은 신분을 초월한 인간의 존엄성이었고 진실한 마음의 힘이었습니다. 비록 그들의 사랑이 세상의 편견 때문에 쉽지 않았지만 서로를 지키고 존중하는 마음만큼은 그 무엇보다 아름다웠어요. 권력과 욕망에 맞서 순수함과 정의를 지켜낸 그들의 용기는 후세 사람들에게도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마을의 밤하늘에는 여전히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마치 덕원과 윤 씨의 순수한 마음을 기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 안에 담긴 교훈은 영원히 사람들의 마음 속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지킴이고, 진정한 용기는 강함이 아니라 옳음을 택하는 것이라는 진리를 그들은 몸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